이제는 두 번째 영역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데모 페이지에서 두 번째 영역을 보면 이렇게 전체 목록이 쭉 이렇게 나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열되는 목록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새 컨테이너 추가를 해서 아래쪽으로 나열되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블로그라고 하는 위젯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형태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이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너무 이렇게 회색 영역하고 아래쪽에 흰색 영역이 바로 붙어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고급 탭에서 패딩으로 이동해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REM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3, 하단에 3 REM 이렇게 3 값으로 두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위젯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젯을 선택하시면 이 위젯에 대한 옵션 값들이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 옵션 값들에서 스킨이라고 하는 값을 온사이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바뀐 형태에서 컬럼을 하나씩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형태가 변환이 되어서 표시가 되는데요. 나는 첫 페이지에 8개의 글을 표시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post per page라고 하는 값을 8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는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모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인데 기본적으로 배경에 색상이 없고 그 다음에 아래 글과 윗글 사이에 선이 하나가 있고 여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대로 그대로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젯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에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안 건드셔도 될 것 같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박스 영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박스 영역을 한번 보시면 먼저 보더 값을 하나 넣으면 좋은데요. 자, 아래쪽에 패딩 값을 한 4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격이 살짝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보더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테두리를 하나 넣는데 실선으로 하면 이렇게 전체 박스에 실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하단에만 실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만 1픽셀로 실선을 넣었고요. 이 색상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1, 자, 조금 더 진하게 E1, E1, E1 이렇게 지정을 해주니까 약간 선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배경 색상을 다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서 배경 색상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알파값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박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컨텐츠 박스로 가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해주시고 알파값 100%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으로 변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보더 이제 선이 있는데 이 선과 아래쪽
글과의 여백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과 글 사이에 조금 더 여백을 줘야 한다면 이 부분은 컨텐츠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가보시면 이제 로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칼럼이 있고 로우가 있다면 그 로우와 로우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40픽셀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처드 이미지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만 낮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 정도 이렇게 낮췄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됐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와 상단 사이에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백을 조금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텐츠 박스로 이동을 하시고 패딩 값을 전부 0으로 준 다음에 스타일에서 컨텐츠 박스에서 패딩 값입니다. 준 다음에 상단은 0으로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 하단, 왼쪽 이렇게 50픽셀씩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여백에 관한 부분, 그죠? 상단은 여백이 0이고 왼쪽과 하단은 여백이 다 있는 그 형태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 한번 보면 타이틀의 서체가 지금 이제 로보트로 돼 있는데 노토산스 이렇게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자, 저장을 하고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상단에는 좌우로 슬라이딩이 되는 글이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는 최근 글이 순서대로 쭉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예시 사이트에서 상단 영역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섹션까지는 완료가 되었고요. 세 번째 이 배너가 있는데 이 배너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영역, 이 워드프레스 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블로그 영역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멘터 페이지로 돌아와서 상단에 있는 우리가 방금 전에 세팅해준 이 영역을 그대로 다시 하나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 누르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하나 더 생긴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영역에 제목을 먼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있고요. 제목을 워드프레스 팁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서체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333이라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세팅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 블로그 위젯 클릭을 해 보시면요. 현재 이제 온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온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클래식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식이라고 우선 바꿔주시고 그리고 컬럼을 3개 컬럼으로 표시되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전체 포스트는 9개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기본적인 설정은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들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컬럼과 컬럼 사이에 여백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옵션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옵션 이렇게 가보시면 컬럼과 컬럼 사이 이렇게 여백을 줄 수가 있는데 30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으로 맞추고 그리고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서
높이를 한번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는 250픽셀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픽셀 이렇게 높이 값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와 보니까 제목 영역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여백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위에 있는 위젯을 그대로 가지고 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여백을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클릭하시고 스타일 클릭을 하시고 메타데이터, 컨텐츠 박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상단을 30 정도, 그리고 오른쪽 0, 하단 0, 왼쪽 0. 자, 이렇게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아까보다는 훨씬 보기 좋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영역에 이제 보더 값 설정해 준 게 있었죠. 자, 보더 값은 0으로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코멘트나 이런 값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옵션 가보시면 이제 컨텐츠에서 포스트 옵션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코멘트 메타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하지 않게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게 보일 것이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타이틀의 바텀 스페이싱을 한 15픽셀 혹은 20픽셀 정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설정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을 조금 통일해 주기 위해서 333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컨텐츠에서 아래 태그들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 포스트 옵션에서 태그 메타, 이 태그 메타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페이지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사실 우리가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번째 위젯, 이 두 번째 위젯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형태의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페이지는 배너를 제외한 나머지 세팅은 다 해봤고요. 배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가이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배너를 어떻게 제작하면 된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브 페이지의 영역 설정하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